환경 호르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이 책을 쓴 그 레이첼 카슨도 이제 수질 오염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진이 태평양 한가운데 거의 막 네. 그 쓰레기가 그냥 모여가지고 섬. 웬만한 섬을 능가하는 크기로 그냥 둥둥 떠 있어요. 그냥 뭐 어디 빠지지도 못하고. 새 갈매기가 배를 갈랐더니 막 플라스틱이 막 병 뚜껑에 막 그게 그거 먹고 죽은 거죠.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너무 놀라서 이게 뭐 몇백만 년이 지나도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들이라고 하니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이 지금 심각하고요. 우리 전현무 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큰 플라스틱의 문제예요. 네네네. 네,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더 시리어스한 것들은 그런 플라스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. 미세 플라스틱. 네,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번역하는데요.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원래부터 공장에서 아예 미세한 플라스틱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뭐 스크럽이라든가 뭐 치약에 있는 연마제라든가 그런 것들 아예 용도 자체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공업 제품, 생활학 제품에 넣은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강이나 이렇게 바다로 막 가가지고 이제 흘러댕기다 보면은 계속 자외선 얻어맞고 파도에 얻어맞고 이러면 이게 분해돼. 쪼개져요.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플랑크톤 작잖아요.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어버려. 플랑크톤을 다시 또 다른 플랑크톤이 먹거나 아니면 새우나 이런 것들이 멸치나 이런 게 먹어요. 그럼 꽁치 고등어가 먹고 결국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플라스틱 알갱이를 가진 채로 이 먹이사슬을 순환하고 있는 거죠. 미세 플라스틱이요. 그건 돌가루나 플라스틱 가루나 뭔 차이가 있어?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특징은 해양에 있는 아까 뭐 DDT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분해되지 않고 물에 막 둥둥 떠다니는 그 화학물질하고 친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? 미세 플라스틱 만나면 척 붙어요.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딱 먹는 순간에 걔는 알갱이도 먹었고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이것도 같이 먹은 거예요. 이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플라스틱에 의한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전 해안이 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돼 있고요. 수산물 상당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. 왜냐면은 바다는 다 통해 있잖아요. 인류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맞습니다. 과제인 거죠, 이게 참. 자,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 환경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가 또 줄여야 한다. 일부러 지금 이 타이밍에 텀블러를 든 거예요? 지금 카메라가 또 잡고 있길래. 그래서 그 뭐 장바구니, 텀블러 이런 거 쓰게 하는데 사실 요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네. 텀블러 공해요, 요새. 맞아요. 예. 저는 뭐 이렇게 출판사나 뭐 이렇게 책 관련 행사 가면은 매번 기념품으로 에코백이나 네, 텀블러를 에코백. 두고 저도 20개씩 있어요. 20개씩, 네, 네. 텀블러도 20개씩 있고. 근데 이게 사실 뭐 탄소 배출을 덜한다고 비닐봉지보다 에코백이 덜한다, 종이컵보다 텀블러가 덜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써가지고 그거보다 덜하게 하려면 이걸 수백 번씩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정확한 그 수치를 이야기한 곳이 있더라고요. 영국 환경청인데요.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회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때보다 환경부에 효과가 있고요. 텀블러는 그것보단 좀 적어서요. 15회에서 40회 이상 사용하면 오케이. 텀블러 정도면 뭐 에코백은 하나가 비닐봉지 130개면 사실은 에코백은 좀 당분간 좀 우리가 좀 중단하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 1, 2년만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저 오히려 싶기도 해요. 에코백보다는 일회용 뭐 포크나 나이프 빼겠습니다. 이거 누르면 배달앱에 그렇죠. 없이 오잖아요. 그게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노력들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맞아요.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그 뉴스를 찾아본 게 있는데 캐나다에서 2021년부터는
일회용 플라스틱 물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 아 예. 이런 정부의 그럼 생산도 중단하는 거예요, 아예? 그렇겠죠. 그럼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네요. 대단하다. 이런 정부의 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또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한 제철 회사 연구소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업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상당히 도덕적인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얼마 이상 줄이지 못하면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 수천억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같은 게 시작되면 기업들은 알아서?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네. 그래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정부의 역할 그런 것이 우리가 에코백을 그렇죠. 들고 다닐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실질적인 생각해요. 것이다. 2019년 타임즈지에서 올해 인물로 네. 선정한 이제 10대 여성 아, 운동가가 봤어요, 있는데, 봤어요. 네, 툰베리라는 분인데 금요일마다 학교를 빼먹고 판넬 들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. 근데 이 학생이 처음 혼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른들은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유엔인가 어디서 연설하는 연설했죠. 영상 네네네. 진짜 핵사이다요. 보셨어요? 네. 어른들이 보고 한 두 마디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People are suffering. People are dying.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.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,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. How dare you!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도 생기고 있다고요. 그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쓰레기통 안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이빙이라고 하는군요. 예. 그래서 뒤지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이 음식들을 좀 아니면 멀쩡한 옷들을 찾아 입는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회 운동처럼 변한 거죠.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미국의 한 유명한 다이버 같은 경우는 멀쩡한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다 파는데요. 1년에 수입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? 2억 3천. 2억 8천. 이걸 또 어떻게 맞추셨어요? 나 했다. 연 3억 그 수입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게 이런 분들도 있구나.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조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. 쓸만한데 버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. 사실. 맞아요. 진짜로. 한국은 또 근데 분리수거와 재활용 그렇죠. 이런 시스템이 그렇긴 하죠. 있어서 이런 옷 수거함도 있고 맞아. 그 가구 버릴 때도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쵸, 뭐 맞아요. 이렇게 재활용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딱 오면 종량제 봉투밖에 없네. 열면 진짜 쓰레기만. 아 이제 일도 그만해야겠다. 한국엔 다시 나가야겠다. 에이. 우리 책 읽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내 몸을 또 지키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겠다고 해서 네. 기대가 됩니다. 네.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학회라든가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. 강물에 왜 이렇게 항생제가 많고 카페인이 많은 거예요. 아마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. 네. 오줌으로 카페인 많이 나갑니다.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? 뭐 카페인 분해도 되겠지만 강물에 많이 나고 카페인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, 강물에. 그다음에 무심코 이렇게 남은 약들 것들. 많잖아요. 네. 쓰레기통 막 버려요. 원래 그럼 어떻게 약국에 될까요? 버려야 되죠. 그게. 그렇죠. 그렇죠. 보건소나 뭐 약국에서 그걸 네, 수거하게 돼 네, 있는데 네.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 다 버린다 이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강물에 이런 항생제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대요. 그러면 강물에 항생제 들어가 있으면 그 강물 깨끗해지겠네. 나쁜 병원균들 다 죽으니까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순간 그 생각했거든요. 다 붕어들이 죽여요, 다. 튼튼해지겠네. 좋은 거 나쁜 거 공짜네. 구분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진짜 나쁜 병원균인데 이 균이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균들이 요즘에 나와요.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놈들 막 나오거든요. 그거 왜 그러냐면 항생제가 너무 오염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. 이거 잘못하면 인류의 그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. 약 분리수거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죠. 생활 속에 작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군요. 그럼요. 자, 침묵의 봄을 읽고 오늘 토크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각자 느끼는 바를 또 마무리로 얘기를 해볼까요?
저는 최근에 호주에서 화재가 났어요. 네. 대형 산불이 났는데 몇 달째 나고 있죠. 네. 지금 한반도 면적의 80배가 탔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고 사람들도 대피하고 있고 화상 입은 코알라한테 사람이 물 뿌려주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이런 일도 많고 코알라도 선택적 멸종 위기종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발화예요. 기후로 인해서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재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가까이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나중에 이제 미래 생각할 때 멸종의 끔찍한 폭력의 시대로 기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잠깐 위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다양성이 넘치고 건강한 시대로 기억할 거냐 정말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